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날 폭등했다가 오늘 월요일장에서는 또 하락 마감했었죠. 이게 진짜 방향성이 전환된 건지 아닌지 이 두 개의 숫자에서 판가름 난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 개는 코스피 7700선 라인이고 또 다른 한 개는 달력의 8월달 말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려 볼 예정이고요. 근데 그 답을 찾으러 가는 길에 일본을 한번,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한 번씩 지나가야 됩니다. 이 세 개가 전부 다 이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스피가 하루 만에 18% 상승해가지고 6,500선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사건이냐면요, 미국 대공황 한복판이던 1933년 다우지수가 하루 15% 넘게 뛴 날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다우 역사상 하루 최대 상승률로 남아있는 기록이에요. 닷컴 버블이 무너진 직후인 2001년 1월에는 나스닥이 하루에 14% 넘게 뛴 적이 있었고요. 이번 코스피도 그 두 가지 기록을 전부 다 넘어섰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날 나라에 어마어마한 호재가 터졌던 게 아닙니다. 그럼 대체 누가 왜 그렇게 매수를 했던 걸까요? 저는 이 반등에 이름을 붙인다면 청산의 반등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7월달 내내 시장을 누르던 거는 빚으로 산 주식이 강제로 팔려나가는 물량, 그리고 무서워서 던지는 물량이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지난 영상들에서 자세히 다뤄드렸으니까 오늘은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 물량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시장에 팔 사람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이 팔 사람이 없는 자리에 사자 주문이 들어오면은 값은 평소보다 몇 배 크게 뛰겠죠. 하락에다가 베팅하고 미리 매도했던 쪽은 급하게 되사야 되고, 또 저렴하다고 판단한 저가 매수까지도 겹쳤습니다. 여기에 변동폭을 더 키운 두 주체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국민연금입니다. 사실 7월 초까지 시장이 가장 무서워한 게 국민연금이었죠. 연금은 국내 주식을 정해둔 비율 안에서만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 상반기 폭등으로 6월달 하순 이 비율이 31%대까지 올라가서 허용 한도인 28.8%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규칙대로라면은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시장에서는 21조 원 규모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계산까지도 돌았었는데요. 근데 7월 달에 폭락이 그 계산을 지워버렸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비율이 저절로 한도 안쪽으로 돌아온 거고, 실제로 7월 폭락 내내 연기금 계좌는 팔기는커녕 그 규모는 작아도 매수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시작된 그날 아침, 이 시장이 몇 주 내내 제일 무서워하던 매도 걱정 하나가 이미 사라져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버스입니다. 이 지수가 떨어질 때 2배로 돈을 벌도록 설계가 된 상품인데요. 이런 상품은 반대로 지수가 급하게 오른다? 손실이 2배 속도로 불어나죠. 버티지 못한 돈들이 쫓기듯이 빠져나오는 과정 자체가 다시 지수를 밀어 올렸고, 그러니까 그날의 상승에는 좋아서 산 돈만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산 돈이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청산의 반등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붙여졌어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하나 확인해보자고 말씀드린 게 있었죠. 금요일 밤 미국 아마존의 실적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통과였어요. 아마존은 분기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돈 285조 원 선을 넘겼다라고 발표했고, 주가는 하루에 15% 넘게 뛰었습니다. 나스닥도 1% 올랐고요. 다만 그 밤의 성적표가 전부 다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애플은 7% 넘게 빠졌고, 미국 반도체 지수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6월 달에 찍은 사상 최고랑 비교하면은 여전히 20% 넘게 낮은 자리고, 전날 17% 넘게 뛰었던 하이닉스의 미국 증시도 3%대 되돌림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중앙은행 안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금리 인상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었고요. 중동에서는 유조선이 또 공격받으면서 국제 기름값까지도 다시 들썩였습니다. 미국이 우리 손을 들어준 밤이긴 했었지만 조건 없는 응원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 폭락과 반등을 지켜보면서 제 눈에 가장 이상했던 거는 사실 주가가 아니라 환율이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500원을 넘나들던 원달러 환율이 어느새 1,420원대까지 내려와 있었거든요. 이 주식이 무너진 날에 돈이 오히려 비싸진 거고,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숫자 8월 말이 나옵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달 미국 나스닥의 ADR, 그러니까 우리 주식을 미국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증서를 상장을 하면서 약 40조 원 정도의 달러를 조달을 했습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은 용인과 청주에 공장을 짓는 데 쓸 돈이라서 원화로 바꿔야 되고, 실제 달러가 서울 외환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7월 15일부터입니다. 하루에 1조 5천억 원어치 바꾼다고 치면은 20에서 30거래, 그러니까 대략 8월 말이면은 마분된다는 계산이 시장에 돌고 있어요. 물론 장비의 일부는 유로로 결제하니까 전액이 국내로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반론도 있지만요. 하지만 지금 환율을 떠받치는 돈에 끝나는 날짜가 붙어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큼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지난달 금리까지 올리면서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줄어든 것도 힘을 보탰고요. 말하자면 여러 가지 공급이 한꺼번에 쏟아진 특별한 구간이 바로 지금 이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공급이 끝난 뒤에는 뭐가 원화를 지킬까요? 결국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입니다. 그리고 기초 체력이 무너진 나라의 돈이 어떻게 되는지 이 바다 건너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나라가 있죠. 바로 일본인데요. 지난달 21일 뉴욕 시장에서 엔화는 1달러에 163엔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1980년 12월 이후 처음이니까 39년 7개월 만에 가장 저렴한 엔화인데요.
일본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올해 4월 말에는 112조 원 규모의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엔화를 사들이는 개입을 했었고 한때 155엔까지 끌어내렸었는데 딱 한 달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은행은 금리도 1%까지 올려놨는데요. 근데도 163엔이 뚫린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급기야 일본과 미국 정부가 동시에 개입에 나서가지고 장중 157엔대까지 눌러놨었고 미국까지 함께 움직인 거는 정말 드문 일인데도 이 시장의 첫 번째 반응은 이번에 며칠이나 갈까 이런 쪽입니다. 그렇다면 왜 개입이 먹히지 않을까요? 그 구조가 세 겹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일본은 금리가 1%인데 물가는 올해 2%대 중반으로 오른다는 게 일본은행 스스로의 전망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올라서 가만히 있어도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안에 돈이 달러로 해외로 빠져나간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럼 금리를 확 올리면 되지 않느냐? 못 올립니다. 일본 정부가 진 빚이 경제 규모의 236%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요. 국채 잔액은 우리 돈으로 어림잡아 1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 상태에서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게 되는데 실제로 내년에 일본 정부가 국채 이자로만 내야 될 돈이 120조 원을 넘을 거다. 이런 보도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죠. 금리를 올리자니 나라 살림이 감당을 못하고 올리지 말자니 돈의 가치가 무너지는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기 어려운 자리에 갇혀버린 겁니다. 세 번째로 그 많은 빚을 누가 사주고 있느냐? 이 절반 가까이는 약 49%를 일본은행이 들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정부 빚을 받아주면서 버텨온 구조인데요. 이렇게 저렴한 돈이 오래 도는 사이 이자도 못 갚는 회사들까지도 연명하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산업 체력 자체가 조금씩 깎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내각이 경제 운영 방침에서 재정 건전화라는 표현을 빼고 돈을 더 풀겠다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으면서 바로 그 직후 엔화가 163엔을 돌파해버린 건데요. 시장이 이제는 정부의 말이 아니라 장부를 보고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드렸느냐? 지금 원화가 1420원대에서 버티는 이유, 엔화가 163엔까지 밀린 이유, 나란히 놓고 보시면은 오늘의 핵심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원화를 받치고 있는 거는 8월 말이라는 끝날짜가 붙은 달러 공급이고 엔화를 무너뜨린 거는 끝날짜가 없는 구조입니다. 다행히도 한국은 아직까지 일본과 처지가 달라요. 정부 빚의 비율도 훨씬 더 낮고요. 금리를 움직일 여력도 있고요. 반도체가 달러를 벌어다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도 처음부터 236%였던 게 아닙니다. 이 재정을 푸는 결정 하나하나가 수십 년 쌓여가지고 저 숫자가 됐다는 거고 어느 순간부터 시장이 정부를 믿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 그게 이번에 일본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8월 말 이후에 원화는 하이닉스의 달러가 아니라 한국의 나라 살림, 성장 그 자체로 평가받는 구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 조각, 그 하이닉스 얘기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지금 이 회사는 시장에서 가장 이상한 존재입니다. 지난달 29일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 79조 3천억 원에 영업이익 60조 5천억 원, 창사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100원어치를 팔면 76원이 남는 장사를 했고요. 그 이득률은 엔비디아보다도 높습니다. 근데 발표 직후에 주가는 오히려 6%대 하락으로 반응했는데요. 물론 그날은 시장 전체가 무너진 날이기도 했겠지만 지난 금요일 상한가로 171만원 회복하고도 6월 고점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30% 넘게 자립니다. 더더군다나 오늘은 하락 마감했죠. 이 사상 최대 이득과 고점보다 30% 낮은 주가, 이 어긋남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눈높이고요. 증권사들이 미리 모아둔 예상치가 영업이익 63조에서 64조 원대였습니다. 60조를 벌어도 기대의 3조가 모자라면 시장을 실망감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PER의 엄청난 함정입니다. 이 PER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회사가 1년 만에 버는 이득의 몇 배냐를 재는 잣대인데 지금 하이닉스는 앞으로 1년 예상 이득 기준 4배 중반이라는 계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말이 안 되게 저렴한 거죠. 근데 반도체 역사에서는 이 숫자가 제일 싸 보일 때가 오히려 위험했던 이런 역사적인 패턴들이 반복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반도체는 값이 크게 오르내리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그 이득이 꼭대기일 때 나누는 숫자가 제일 커지고 그래서 퍼가 제일 낮아 보입니다. 근데 다음에 이득이 반으로 줄면은 4배였던 퍼가 저절로 8배가 되고요. 저렴하다고 믿었던 게 착시로 판명이 난다라는 거죠. 실제로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 상당수가 목표 주가를 낼 때 퍼 대신에 다른 잣대를 쓰는데 그 이유가 지금의 수익성이 오래갈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보도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이득의 안쪽을 뜯어보면은 영업이익 60조 원은 별개로서 키옥시아라는 일본 회사 지분을 정리를 하면서 생긴 60조 원, 이 규모의 이득이 세전이익까지 함께 잡혀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는 일회성 돈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하이닉스를 보실 때는 퍼가 4배냐 5배냐 이런 게 아니라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증권사들의 이득 전망치가 다음 날에도 계속 위로 올라가는지, 메모리 현물 가격이 버텨주는지, 그리고 중국 창신 같은 여러 가지 추격자가 얼마나 빨리 따라오는지, 이 세 가지가 위를 가리키는 동안에는 낮은 퍼가 진짜 저렴한 거고요. 하나라도 꺾인다? 그렇다면 낮은 퍼는 오히려 경고 신호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코스피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무게감 때문에 이 판정은 하이닉스 한 종목이 아니라 7700이라는 지수의 시험과 그대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이 반등 자체는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격은 여전히 청산의 반등, 그러니까 팔 사람이 사라진 자리를 메꾸는 상승이고, 진짜 시험은 7700 부분에서 치르게 된다는 거. 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과거의 세계 증시의 큰 폭락들을 보면은 첫 번째 반등이 낙폭의 40에서 60%를 되돌린 쯤에서 방향이 크게 갈렸다는 경험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입해 보면 고점 대비했을 때 9,385에서 5,590까지 약 3,800포인트가 빠졌으니까요. 40에서 60% 되돌림이면 대략 7,100에서 7,900 사이입니다. 그 위쪽 한가운데가 7,700이고 이 7,700 언저리는 지난 5월달 지수가 7,000과 8,000을 단숨에 돌파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위에서 사가지고 물린 채로 본전만 오면 팔겠다. 이런 물량이 유난히 많이 걸려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필 그 부분에 닿을 시점과 8월 말 달러 공급이 끝나는 시점이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수의 저항과 환율의 시험이 같은 달력 위에서 만나는 그림인 겁니다.